헤라클레스 신화.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제목 읽어주세요. 헤라클레스. 이제까지 지상에서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힘이 세며 다나오스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헤라클레스에 대해 뮤즈들은 자랑스럽게 노래 불렀다.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손녀딸인 알크메네 공주로 아름다움과 덕망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제우스였으며 헤라는 알크메네를 미워했다. 헤라는 분노에 가득 차 헤라클레스를 추적했다. 헤라클레스가 아기였을 때 헤라는 얼룩덜룩한 뱀 2마리를 요람에 풀었다. 그러나 어린 헤라클레스는 힘센 손으로 간단하게 뱀을 잡아 눌러 죽였다. 헤라클레스는 날마다 튼튼해졌지만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지 못했다.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노래하고 리라를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레슬링과 싸움을 훨씬 더 좋아했다. 하루는 음악 선생인 리누스가 곡조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른다고 꾸짖었다. 발끈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리라를 들어 리누스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생각과 달리 너무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그만 그 불쌍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궁전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힘이 셌다. 그는 양치기로 산속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이용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는 곧 테베 주위의 작은 도시에 나타나는 사자와 늑대들을 제거했으며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다. 헤라클레스는 영웅이 되어 산에서 돌아왔고 테베의 왕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자기 딸을 신부로 주었다. 헤라는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불어넣었다. 헤라클레스는 미쳐 날뛰며 자기 아이들을 야생동물로 착각하고 마구 때렸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는 죗값을 치르고자 델포이의 신탁을 찾아갔다. 신탁은 그에게 사촌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로 10년 동안 봉사하며 사촌을 위해 10가지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라는 기뻐했다.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는 힘센 사촌 헤라클레스를 질투하는 나약한 소인배였다. 그는 분명히 헤라의 뜻대로 헤라클레스가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니 읽어주세요.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첫 번째 4가지 노력으로 가까운 지형이 나타나는 위험한 짐승들과 괴물들을 제거하라고 말했다. 네베아 계곡에는 가죽이 너무도 질겨서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흉악한 사자가 살고 있었다. 그 사자는 미래의 영웅들에게 도전을 받도록 제우스가 살려준 에키드나의 무시무시한 자손들 중 하나였다. 네메아 사자였지. 네메아? 네메아 사자. 아, 그래요? 뒤에 봅시다. 134쪽.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굴 밖으로 몰아내어 맨손으로 잡고는 죽도록 눌러 찌그러뜨렸다. 그런 뒤에 사자의 발톱으로 가죽을 벗기고 튼튼한 사자의 가죽을 머리와 어깨에 걸친 채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돌아와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다. 레르네의 늪지대에는 또 다른 에키드나의 후손으로 머리가 9 달린 히드라가 살고 있었다. 이 괴물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숨을 쉴 때 내뿜는 증기만으로도
접근해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엄청나게 큰 폐에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는 숨을 죽인 채 히드라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곤봉을 휘두르며 괴물의 머리를 차례로 내리치자 그대로 땅에 떨어져 굴러다녔다. 그러나 머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났다. 헤라클레스는 반쯤 몸을 돌려 숨을 내쉰 다음 그의 전차를 모는 전사에게 횃불을 가져와 히드라의 목을 태우게 했다. 그러자 더 이상 새로운 머리가 돋아 나오지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있던 헤라는 거대한 개를 보내 그의 발꿈치를 물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마지막 남은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거대한 개를 힘껏 발로 차 날려보냈다. 그런 다음 화살의 독성이 강한 히드라의 피를 살짝 묻혔는데 조금 스치기만 해도 죽을 정도였다. 헤라클레스는 두 번째 임무를 완수하고 미케네로 돌아왔다. 135쪽 에리만투스산 비탈에는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멧돼지 한 마리가 칼처럼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낸 채 배회하고 있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그 멧돼지를 사로잡아 오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큰 소리를 쳐 멧돼지를 굴 밖으로 몰아낸 다음 눈 덮인 산의 꼭대기까지 내내 뒤쫓았다. 몸이 무거운 멧돼지는 결국 눈밭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그놈을 잡아 굴복시키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헤라클레스는 미케네의 성문까지 멧돼지를 밀고 질질 끌고 굴리며 나아갔다. 그리 잘 안 보여요. 에우리스테우스는 그 무서운 멧돼지를 보고 항아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감히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팀팔로스 호수로 보내 그곳에 사는 위험한 새들을 처치하게 했다. 그 새들은 매우 날카로운 노쇠로 된 깃털을 갖고 있어서 그 깃털을 맞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깃털들은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을 뚫지 못했다. 오히려 헤라클레스는 덜컹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새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새들은 멀리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그토록 쉽게 첫 번째의 4가지 임무를 완수하는 걸 보고는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는 아르테미스의 신령스런 암사슴 한 마리를 사로잡아 오라고 헤라클레스를 보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야만적인 힘으로 사슴에게 상처를 입혀 여신의 노여움을 사기를 바랐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사슴을 수많은 언덕과 골짜기를 넘나들며 끈질기게 추적했다. 마침내 그가 사슴을 생포했을 때는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슴을 미케네로 데려왔다. 그러자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번에는 힘센 사촌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서쪽 산 너머에 가는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아우게이아스 왕은 거대한 가축 무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외양간과 헛간 앞마당을 청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축들의 똥더미가 마치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누구라도 1년 안에 그 외양간을 청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헤라클레스는 엄청난 힘으로 2줄기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강물은 외양간과 헛간 앞마당으로 넘쳐 흘러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말끔히 청소를 끝냈다. 2장 아니에요. 136쪽. 이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의 충고에 따라 마지막 4가지 임무를 주어 헤라클레스를 멀리 보냈다. 헤라클레스는 동쪽으로 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황금 허리띠를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다. 아마존족은 어떤 남자들보다도 말을 잘 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칠고 호전적인 여인 부족이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조차도 그 용맹한 여인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아마존 영토에 도착했을 때 도도한 아마존의 여왕은 헤라클레스의 불룩한 근육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히폴리테는 싸움 한 번 없이 순순히 허리띠를 건네주었다. 게다가 기꺼이 헤라클레스와 약혼하고자 했다. 그러나 헤라가 아마존 쪽으로 변장하고 침입하여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를 납치하기 위해 온 곳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헤라가 아마존족들은 헤라클레스에게 덤벼들었지만 곧 무릎을 꿇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거대한 곤봉을 휘둘러 댔고 옷감을 짜고 요리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던 아마존의 나약한 남편들은 용맹스런 아내들이 고작 한 남자에 의해 정복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헤라클레스는 의기양양하게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지고 미케네로 돌아왔다. 여왕은 전투 중에 살해되어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데려올 수 없었다. 138쪽. 먼 북쪽 땅에 디오메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디오메데스, 그는 매우 잔인했는데 4마리의 암마를 훈련시켜 그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을 삼켜버리게 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이 인간을 잡아먹는 4마리 말을 산채로 데려오라고 했다. 헤라클레스는 먼 북쪽 땅으로 가 디오메데스 왕을 살해하고 그 말들 사이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말들은 사악한 왕을 먹어치우고는 매우 온순해졌고 헤라클레스에게 끌려 미케네까지 왔다. 그 다음에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남쪽의 크레타 섬으로 보내 사납게 불을 내뿜는 황소를 잡아오게 했다. 크레타인들은 뛰어난 투사였지만 그 황소만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콧구멍으로 불길을 내뿜는 황소를 겁내지 않았다. 사납게 날뛰는 황소의 뿔을 움켜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얌전해진 황소를 이끌고 미케네로 돌아왔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번에도 안전하게 항아리 속에 숨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헤라클레스는 거대한 붉은 암소떼를 데리고 오라는 10번째 임무를 받고 대양 저편의 외딴 섬으로 갔다. 붉은 암소떼는 다리 위에 몸통이 3개나 붙은 괴물, 게리온의 소유였다. 헤라클레스는 큰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가 곧 서쪽 땅끝에 도달했다. 그곳에 배라고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황금 배밖에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태양을 향해 거대한 화살을 겨누며 배를 빌려주지 않으면 쏘아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헬리오스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헤라클레스에게 황금 배를 내주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2개의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르는 해협의 양쪽 편에 세워놓았다. 오늘까지 그 바위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며 그곳에 서 있다. 헤라클레스가 바다로 나오자 주위에 파도가 높이 일었다.
그는 독이 묻은 화살을 파도에게 겨누며 당장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쏘겠다고 위협했다. 파도는 두려운 나머지 침묵을 지켰고 헤라클레스는 게리온의 섬을 항해를 계속했다. 헤라클레스는 섬에 닿자마자 바로 붉은 암소떼를 배에 실었는데 게리온의 파수꾼과 머리가 둘 달린 개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헤라클레스는 거대한 곤봉을 휘둘러 단번에 모두 해치웠다. 그러자 게리온이 가느다란 다리 위로 거대한 세 개의 몸뚱이를 좌우로 흔들며 달려왔다. 헤라클레스는 침착하게 활을 들어 조심스럽게 게리온을 겨냥하고는 독 묻은 화살을 한 방 날려 차례로 괴물의 몸통을 관통시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붉은 암소떼를 싣고 최대한 빨리 노를 저었다. 그가 유럽 대륙에 도착하자 헤라는 등에 떼를 보내. 이게 무슨 말이지? 등에 떼를 보내 암소들을 물게 했다. 암소떼는 등의 떼를 피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다시 염소떼를 모아들여 해가 저물기 바로 전에 미케네로 돌아왔다. 에우리스테우스는 그 암소들을 헤라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헤라는 만족해하며 그의 귀에 대고 헤라클레스에게 두 가지 임무를 더 맡겨야 한다고 속삭였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전차를 모는 자가 그를 도와 히드라의 머리를 불태웠으며 또한 헤라클레스가 아닌 두 줄기의 강물이 아오케이아스의 외양간을 씻어냈기 때문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승복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열번의 노력으로 많은 영광을 얻었으며 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11번째 임무는 헤라클레스 헬스페리데스라는 헤라의 비밀 정원을 찾아가 가이아가 헤라에게 결혼 선물로 준 작은 사과 나무에서 황금 사과 3개를 따오는 일이었다. 바다에 사는 백발 노인 네레우스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그 정원이 있는 곳을 알았지만 비밀을 누설하려 하지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비밀을 캐내려고 네레우스를 붙잡자 그는 온갖 종류의 동물로 모습을 바꿔가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결국 헤라클레스에게 붙잡혀 비밀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헤스페리데스 정원은 해가 지는 서쪽에 티탄 신족인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테라의 정원으로 가는 도중에 헤라클레스는 카우카소스 산에 사슬로 묶여있는 티탄 신족 프로메테우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헤라클레스는 시간이 없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가엾어 서둘러 사슬을 끊어주었다. 아들의 힘에 감동을 받은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무척 고마워하며 황금 사과를 직접 따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황금 사과는 불멸의 사과로 오로지 신들만 딸 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땅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헤스페리데스 정원에 도착했다. 가까운 곳에 티탄 신족인 아틀라스가 서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헤라의 나무에서 황금 사과 3개를 따준다면
자기가 대신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겠다고 제안했다. 140쪽. 와우. 헤라클레스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쉽시다. 140쪽. 아틀라스는 잠시라도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면 기쁠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서 100개의 머리에 달린 눈을 모조리 치켜뜨고 나무를 지키고 있는 용라돈을 무서워했다. 헤라클레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라돈을 무서워했다. 헤라클레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라돈을 향해 활 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헤라클레스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쳤고 아틀라스는 손을 뻗어 황금 사과를 땄다. 나무를 돌보는 3명의 작은 님프들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지만 망을 보는 용이 죽었기 때문에 아틀라스를 막지 못했다. 헤라클레스는 하늘이 너무 무거워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으나 아틀라스는 자유를 만끽하며 몸을 쭉 폈다. 차라리 내가 이 황금 사과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져가는 게 낫겠어. 아틀라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저만치 걸어가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가 영원히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걸 눈치챘지만 짐짓 동의하는 척했다. 헤라클레스가 말했다. 잘 됐군. 그런데 잠시 사자가죽을 어깨에 덧대는 동안 하늘을 좀 받치고 있게나. 너무 딱딱해서 어깨가 아프거든.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황금 사과를 내려놓고 창공을 떠받치고 섰다. 사과를 따주어서 고맙군.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말하며 길을 재촉했다. 미케네로 가는 도중에 거대한 레슬링 선수인 안타이오스가 헤라클레스를 막아섰다. 안타이오스는 길 옆 오두막에 살았는데 조금 더 읽어주지. 여행자들은 모두 그와 씨름을 해야 했다. 안타이오스는 가이아의 아들로 땅에 몸이 닿고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항상 이겼으며 희생자들의 해골과 뼈로 오두막을 세울 정도였다. 헤라클레스는 그 거인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걸 보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아챘다. 유튜브 적은 거 가져오세요. 저기. 그는 안타이오스를 낚아챈 다음 공중으로 끌어올려 생명이 다하도록 비틀어 짰다. 헤라클레스는 서둘러 미케네로 돌아와 에오리스테우스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에오리스테우스는 감히 황금 사과를 간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사과를 아테나에게 주었으며 아테나는 그 사과를 원래 있던 헤라의 정원으로 다시 가지고 갔다. 12번째 노역으로 헤라클레스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오스를 사로잡아 오스가 아니라 케르베오스. 케르베로스를 사로잡아 미케네로 데려와야만 했다. 헤라클레스는 여기저기를 두루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서쪽 멀리 있는 헬리오스의 저녁 궁전 근처에서 지하 세계의 입구를 발견했다. 그는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고 지하 세계로 곧장 걸어 내려갔다. 영혼들은 덜덜 떨면서 날개를 퍼득였고 하이데스도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보고 무척 놀라서 케르페로스를 데려가도 좋으니 제발 너무 거칠게만 다루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142쪽 위에 읽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유튜브에서 알림
부탁해요. 고! 오늘은 여기까지.